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여름 아침, 철원의 작은 마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윤정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했다. 손수 담근 김치와 정성스럽게 볶은 우엉, 아들이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김밥 한 줄 한 줄을 정성껏 말며 할머니는 자꾸만 손자 윤지우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지우가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대학생이 된 지우는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 분교에서 자원봉사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도시에서 자란 아이가 시골 학교,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지 할머니는 내심 걱정이 많았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버릇이 있던 지우였기에 김밥 도시락은 할머니 나름의 작은 배려였다. 철원 분교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가며 마을 곳곳을 둘러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진 골목길, 문을 닫은 가게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마음이었다. 학교 담장이 보이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교사동, 작은 운동장, 그리고 느티나무 한 그루. 모든 것이 40년 전과 똑같았다. 수십 년 전, 이 담장 앞에서 학부모들과 나누던 정겨운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는 학생이 100명이 넘었던 학교였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마을 전체가 활기찼었다. 할머니 자신도 젊은 교사였고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담장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추억에 잠겼다. 첫 부임지였던 이곳에서 보낸 15년의 세월. 졸업생을 배웅할 때마다 울던 아이들. 스승의 날이면 들꽃을 꺾어와서 수줍게 건네던 제자들. 학예회 때마다 열심히 준비하던 학부모들의 모습이 선명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는 이상철이었다. 집이 어려워 늘 움츠러들어 있던 아이였는데 할머니는 그 아이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일찍이 알아보았다. 방과 후에도 교실에 남아 공부를 도와주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간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그 아이가 훗날 사범대학에 진학해 교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할머니는 아직도 잊을 수 없었다. 그 아이도 이제 어디선가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겠지? 할머니는 도시락 보자기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교문을 향해 걸어갔다. 오늘도 지우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번졌다. 작은 시골 분교이지만 여전히 이곳은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교문 앞에 도착한 윤정순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며 학교 안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교실 창문 너머로는 지우의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교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교문 옆 행정실에서 나온 젊은 남자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그는 김도진. 교육청에서 파견 온 행정실장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로 온 윤지후 학생의 할머니입니다. 점심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왔어요. 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도자기에 쌓인 김밥을 보였다. 하지만 김도진의 표정은 순간 딱딱하게 굳어졌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예?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교내 접촉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의 반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도진은 손에 든 서류를 정리하며 매뉴얼을 읽듯 차갑게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평생 이 학교를 드나들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품어왔건만 이제는 규정 앞에서 발걸음조차 막혀버린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해요. 안전사고라도 나면 학교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김도진은 시계를 보며 다소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는 할머니도 그저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 중 하나일 뿐이었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 석 달. 그는 철저한 매뉴얼주의자였다. 모든 것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정 전해드리고 싶으시면 행정실에 맡겨두시면 제가 나중에 그것도 규정상 곤란하네요. 미안합니다만 돌아가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5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할머니는 젊은 직원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그런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다시 품에 안고 천천히 교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김도진은 이미 행정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져 오는 것을 느꼈다. 교문 앞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온 할머니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에 든 보자기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김밥. 지우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싼 계란말이와 나물들이 이제는 그저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듯했다. 규정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 할머니는 마을 버스가 올 시간도 한참 남았지만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다. 평생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품어왔건만 정작 자신의 손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는 일조차 규정에 막혀버린 현실이 씁쓸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규정으로 막아야 하는 걸까? 교육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것 아닌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도 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그 생각에 작은 위안을 삼으며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멀리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학교 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심코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설마. 다가오는 사람은 중년의 남자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가 가까이 오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눈가의 주름과 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온화한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이상철? 선생님, 이상철 교장이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제자였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 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 앞에 섰다가 깊숙이 인사를 올렸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진작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가득했다. 행정실 창문을 통해 우연히 정류장에 앉아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급히 뛰어나온 것이었다. 그는 김도진에게서 아까 전 상황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받았지만 설마 그 민원인이 자신의 은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상철아, 정말 너구나. 이렇게 훌쩍 자랐어.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40여 년 전 집이 어려워 늘 움츠러들어 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의젓한 교장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어 감회가 새로웠다. 선생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학교로 들어오셔야죠. 아니야. 괜찮다. 규정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더구나. 이상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김도진이 한 말을 떠올리며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은사를, 그것도 평생을 교육에 바친 어른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상철은 다시 학교로 달려갔다. 행정실로 직접 들어가 김도진을 불러 세웠다. 김 실장, 나와 보세요. 예, 무슨 일이시죠? 김도진은 이상철 교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그는 방금 전 일이 뭔가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단순히 규정을 적용한 것뿐이었으니까. 아까 할머니 한 분이 오셨죠? 아, 내 자원봉사자 가족이라고 하시더군요. 규정에 따라 정중히 돌려보내드렸습니다. 정중히. 이상철의 목소리에 차가운 기운이 스쳤다. 김도진은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저 혹시 무슨 문제라도 그분은 윤정순 선생님입니다. 이 학교에서 1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이고 우리 모두의 스승이십니다. 그런 분을 규정만 내세워 쫓아낸 거예요? 김도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는 아까 자신이 어떤 식으로 할머니를 대했는지 떠올리며 식은땀이 흘렀다. 교육청에서 파견 온 지 석 달. 그동안 그는 이 학교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오직 업무 효율성과 규정 준수에만 신경 써왔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미리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 겁니까? 규정은 규정이잖아요? 이상철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제야 자신의 모순을 깨달았다. 만약 처음부터 그분이 원로 교사라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사람을 가려가며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던 셈이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사과드리세요. 교장실을 나온 김도진은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상철 교장도 함께 나와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들이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선생님,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진도 할머니 앞에 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이, 분노보다는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괜찮다. 얘들아, 너희도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상철은 할머니의 그런 배려가 더욱 부끄러웠다. 제자로서, 그리고 교장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선생님, 학교로 들어가시죠. 지우도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맡는 교실 냄새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칠판과 책상, 그리고 벽에 붙은 아이들의 그림들까지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상철 교장은 할머니께 차를 대접하며 김도진은 어색하게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상철의 정중한 인사에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늙어서 별일 없이 지내고 있다. 상철아, 너는 정말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된 것 같구나.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이상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내심으로는 오늘 일로 인해 자신의 학교 운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김도진은 여전히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그런 김도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 실장님,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요즘 세상이 복잡하니 규정이 엄해질 수밖에 없죠.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도진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할머니의 너그러운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규정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지. 가족과 정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에요. 울타리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지만 벽은 서로를 차단해버리거든요. 김도진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자신이 세운 것은 울타리가 아니라 벽이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젊은 분이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다만 그 원칙 속에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담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차를 따르며 계속 이야기했다. 교사라는 직업은 참 특별해요. 우리는 단순히 책상 위의 지식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과 배고픔까지 살펴야 하는 법이거든요. 아이가 아침을 굶고 왔는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모두 교육이에요. 이상철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주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집이 어려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할 때면 선생님은 항상 무언가 핑계를 대며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 선생님이 너무 많이 싸왔네. 이거 혼자 다 먹기엔 너무 많다. 하시면서 선생님,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선생님께서 항상 그때는 그런 게 자연스러웠지. 아이들이 배고프면 나누어 먹고,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기쁘면 함께 기뻐했어요. 그게 교육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김도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차갑게 업무를 처리해왔는지 깨달았다. 효율성과 규정 준수만 생각하며 정작 그 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선생님, 제가 너무 기계적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달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계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체계적인 업무 처리도 중요하니까요. 다만 그 틈 사이로 따뜻한 마음이 스며들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때 뒤편에서 원로 교사인 박영희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정순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영희야, 너도 아직 여기 있구나. 고생이 많다. 저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상철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자 박영희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참 체계적이긴 해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원칙적이어서 사람 냄새가 안 나기도 하고. 영희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김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걸 규정대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알겠어요. 교육은 마음이 먼저라는 걸 우리 후배가 이제 배워야지. 박영희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다. 김도진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는 규정도 지키되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행정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김도진의 진심, 어린 다짐을 듣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순간이었다. 나무라지 않고도 강요하지 않고도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 그럼 다행이네요. 아이들이 더 행복한 학교가 될 거예요. 연교실에서의 대화가 한창일 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고지어 문이 열리며 지우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할머니, 지우는 할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할머니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온 것이었다. 지우야, 많이 컸구나. 밥은 잘 먹고 있니?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며칠 보지 않았을 뿐인데도 지우가 더 성숙해 보였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며 책임감이 생긴 모양이었다. 할머니, 아까 행정실에서 못 들어온다고 하셔서 걱정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건 김도진이 먼저 나서서 설명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선생님께 죄송한 일을 해드렸습니다. 김도진은 지우에게도 정중히 사과했다. 지우는 상황을 대충 파악했지만
할머니와 김도진이 모두 화해한 분위기여서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김밥 가져오셨어요? 응. 그래, 내가 아침을 안 먹는다고 해서 걱정했거든. 할머니는 보자기를 열어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꺼냈다. 김도진은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따뜻한 마음을 규정이라는 차가운 벽으로 막으려 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와, 할머니표 김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우는 기뻐하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할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던 지우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맛있어요. 역시 할머니가 해주신 게 제일 맛있어. 그럼 다행이다. 많이 먹어라. 이상철 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우야, 너 정말 좋은 할머니를 두었구나.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거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이 학교에서 오래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지우는 김밥을 먹으며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지난 며칠간 아이들과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을 떠올렸다. 할머니, 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순수하고 착해서요. 그래. 어떤 걸 배웠는데? 처음에는 그냥 공부만 가르쳐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다. 지우가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다. 맞다. 그게 바로 교육이야.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먼저거든. 박영희 선생님도 거들었다. 지우 군, 아이들이 너를 정말 좋아해. 어제도 지우 선생님은 언제 와요? 하고 물어보더라. 정말요? 저도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특히 민수라는 아이는 처음엔 말도 안 하더니 이제는 제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줘요. 김도진은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생각했다. 학교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앞으로는 규정을 지키되 그 안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할머니, 이제 자주 오실 수 있죠? 지우의 질문에 김도진이 먼저 답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실장님. 하지만 너무 자주 오면 지우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끔씩만 올게. 아니에요. 할머니 전혀 방해가 안 돼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면 좋아할 거예요. 이상철 교장이 제안했다.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경험담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게 도움이 될까? 물론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이자 지혜를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가끔 시간 날 때 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 정말요? 할머니 감사해요. 지우가 기뻐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교무실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다. 김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에게 학교는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곳은 꿈을 키우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 김도진은 행정실 문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다. 이상철 교장은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해가 기울어가는 교정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지우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오늘의 작은 사건은 시골 학교 전체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 교육의 본질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품는 것임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하루였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